황소포기 국면에서 아무 당직도 없는 한동훈 전 대표가 존재감을 발휘하는 데 반해서 장동혁 대표 목소리 거의 안 들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국 대표가 토론하자니까 갑자기 반색을 한동훈 왕따의 찬스가 왔다 이러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가장 강력한 전술을 우리가 진다는 게 뻔히 알려져 있는데도 감독이 야 나 손흥민 마음에 안 들어. 나보다 제가 인기가 더 높아. 나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식인 거예요. 심지어는 정광훈 세력, 조원진 세력, 황교안 세력과도 다 우리가 함께 가야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야 한동훈 이름도 언급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뭐 이제 지선에서 뭐 이제 승리하길 바라는 분들의 얘기로는 이제 뭐 이런 그지 희망회로를 돌려보자면 말씀하신 대로 12월 3일이 비상계엄 1주년이자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이고 그때 이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당의 방향성이 달렸을 텐데 아무래도 12월 3일 전까지 이제 이런 우양호하는 느낌을 보이면서 자기를 지지해줬던 강성 지지층에게 아 내가 이렇게 공약한 대로 하고 있어. 근데 이렇게 언론에 두드려 맞네. 이렇게 역풍이 부네. 그러면 이렇게 약간 명분식으로 이렇게 하고 12월 3일에 대전환을 하면서 중도층에 소구하는 전략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희망 섞인 바람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야말로 희망 섞인 바람입니다. 12월 2일까지 지금 장애투쟁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네.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장애투쟁에서 내잖아요. 네.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리겠다. 네. 그래놓고 12월 3일 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될까요? 관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멈추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장동혁 대표가 뭐 체제 전쟁 이런 얘기를 며칠 전에 원외 당협위원장 그 모임에서 했어요. 근데 체제 전쟁이 뭡니까? 결국 어떤 그 이념적 잣대를 가지고서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는 거고 지금 민주당 정부는 일종의 무슨 사회주의 독재 정권 사회주의 지향의 독재 정권이다 이런 식의 규정을 하려는 건데 아니 그게 상식적으로 그 납득이 되겠습니까? 중도층이 보거나 혹은 합리적인 보수층이 보더라도 굉장히 엉뚱한 프레임을 지금 잡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아스팔트 그 강성 우파들만 환호할 법한 이제 그런 어떤 프레임 그런 의제 그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항소포기 대장동 항소포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호재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그게 굴러가고 있냐면 결국에 민주당에서 한껏 이걸 가지고 검찰을 향해서 거칠게 공세를 취하다가 지금 법무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기로 한 겁니다. 징계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18명 검사장을 고발한 건데 그거야 뭐 나중에 어떻게 되건 일단 고발한다. 이런 민주당 차원의 플레이인 거고 정부나 대통령실은 이걸 확전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뭐 국정조사 특검 여러 카드를 내놓고 국민의힘이 얘기를 했는데 다 흐지부지 되고 있어요. 뭐 하나도 야당이 제대로 챙긴 것도 없이 어떻게 보면 야당으로서는 이게 호재일 수 있잖아요. 매우 그러니까 공세의 타이밍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렇게 그냥 흐지부지 흘려보내고 나가서 장애투쟁한다. 그러니까 이게 실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외투쟁도 좋고 센 목소리도 좋은데 결국 이 국회 내에서 제도적 수단을 가지고 견제를 하고 그걸 통해서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의 허점을 파고들고 그게 야당으로서 어떤 대안적인 존재감을 국민들한테 어필하는 거고 합리적 보수층을 다시 모을 수 있는 그런 면모거든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지난 3개월간 당 운영하는 거 보면 이분이 그 마이크 잡고 대중들 앞에서 격한 주장을 하면서 박수 받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누구나 그렇습니다. 아, 그럼요. 누구나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존재감이나 효능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선호해요. 이분은 거기에 지금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도 없는데 그 프로그램을 계속 돌립니다. 그에 반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회 내에서 합리적인 어떤 제도적 수단을 가지고 날카롭게 국정 운영의 허점을 파고들고 견제하는 이거는 아닌 거예요. 거기서는 이분이 역량 발휘를 못해요. 오히려 그 항소포기 국면에서 아무 당직도 없는 한동훈 전 대표가 존재감을 발휘하는 데 반해서 장동혁 대표 목소리 거의 안 들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국 대표가 토론하자니까 갑자기 반색을 한동훈 왕따의 찬스가 왔다 이러고 있는데 그 토론도 성사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국면을 잘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국민들이 뭐 목소리 그 밖에 나가가지고 마이크 들고서 스피커 크게 틀어놓고 목소리 외친다고 그에 대해서 다시 야당을 돌아봐 주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합리적 견제의 목소리를 가지고서 대한야당의 면모를 보여야 그리고 정책 정당의 면모를 보이고 민생 정당의 면모를 보여야 다시 국민들의 시선을 붙잡을 수 있는 건데 그런 면모가 장동혁 리더십에 전혀 없어요. 저건 한마디로 그냥 역량 부족이에요.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고 3개월이면 저는 검증이 거의 끝났다고 봐요. 그래서 12월 3일 날 저는 방향선에 못할 거라고 보는데 방향선에 못하면 이대로 그냥 그 내년 지방선거에 가라앉는 건데 당장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나섰잖아요. 서울시장, 부산시장만 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 경남지사, 충북지사, 충남지사, 강원지사 다 급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에서 본격적으로 안 된다 이런 목소리 나올 거예요. 결국에 정동영 대표가 너무 지금 이 상황을 쉽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 그래도 뭐 이제 뭐 지금 댓글 써주시는 분들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주시고 있는데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사실 뭐 다 윤호개인도 아니고 되게 다양한 분포를 가진 당원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원들이 이제 뭐 사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지지하는 당원분들이 계시지만 이제 절대적인 수에 비해서 수로 봤을 때는 뭐 비중이 뭐 이런 강성 당원보다는 좀 적다는 평가가 많은데 그런데 반면에 외부에서의 여론조사 쪽으로 봤을 때는 좀 중도적인 이미지가 있고 해서 지지율이 좀 나오고 해서 사실 5대5로 갔을 때는 뭐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이런 중도 보수 성향의 인물들이 좀 유리한가 보여지는데 7대3으로 가면 사실 좀 당선이 높아지면서 좀 불리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와 그 이제 측근들에 대한 공천에도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식의 뭐 목소리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에 이제 뭐 항소 포기 사태에서 여러 활약도 하고 그래서 대중의 이목도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뭐 이제 질시 어린 시선도 좀 있고 복합적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결과로는 그렇게 되겠죠. 뭐. 네. 근데 그게 정치 공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큰 그림에서는 큰 싸움에서는 지는 게임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면. 네. 저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게 뭐 계속 얘기를 하면서 다 끌어안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심지어는 부정선거 세력, 도둑놈, 뭐 사기꾼 표까지 가져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 정광훈 세력, 그 조원진 세력, 황교안 세력과도 다 우리가 함께 가야지.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야 한동훈 쪽은 얘기도 이름도 언급하지 마. 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저는 지금 당 지도부가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당원들을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체제전쟁이라는 거 얘기하시잖아요. 네. 아니 이거는 1945년도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네. 예를 들면 냉전 시대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정말 첨예하게 부딪혔을 때 그렇죠. 그때 체제 전쟁들을 열심히 했죠. 어느 체제가 더 우월한가라고 했지만 92년도에 소비에트가 무너지면서 이미 체제 전쟁은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탈냉전의 시대가 왔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신냉전의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야 이제는 뭐 우리 편 니네 편 할 것 없이 경제적으로 우리가 유리한 쪽하고 손잡겠다라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누가 더 합리적이냐 누가 더 유능하냐 이런 경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1950년대에 체제전쟁으로 다시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네. 그냥 그구들한테는 이 사람들은 그냥 그거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네. 그런 잘못된 자기 신념 속에 그 망상적 세계관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입맛만 계속 맞춰주면서 전체적인 세계사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면 이게 먹힐 리가 없고 박정희 생가 방문하셨잖아요. 아, 네네, 그랬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만약에 그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 그 이전에요 보수는요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뤘던 주류 세력이에요. 네. 뭐 깨끗했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독재도 했다 이런 네. 비판 마땅히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대한민국의 지금이 있게 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네. 그다음에 민주화 세력까지 끌어들여서 네. 대한민국 세계 10위의 경제 신화를 쓴 그런 주류 세력이에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보건데 지금 현재 우리 당은요 이제 주류가 아니잖아요. 네. 민주당이 주류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소수 정당으로 계속 전락하고 있어요. 네. 그런 자기 후예들을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뭐라고 그럴까? 야, 니들 정신 차려라. 네. 지금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가서 국민들 설득하고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갈 생각을 해라. 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을까. 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맨날 그 박정희 이승만만 내세우면 네. 그러면 자기의 정당성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데 미래를 얘기하지 않고 네. 과거에 우리 조상이 굉장히 유명했어. 이태리 사람들이 로마 얘기만 계속하고 앉아 있는 거야. 네. 어? 자기들 미래를 어떻게 할 거 생각 안 하고. 아니 이건 좀 여담인데 예. 그 박정희 노선의 후계자는
국민의힘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인 것 같아요. 아, 그 왜 그래요? 또 이거 그 발전주의, 성장주의, 국가주의적 면모가 비슷해요. 네, 그 독재 정치하는 것만 빼고. 독재 그거가 제일 비슷하네. 국민의힘은 완전히 하드코어 정당이 됐어요. 이를테면 그냥 우파가 아니고 강성 우파, 극우에 가까운.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이 만든 이게 말하자면 잔재고 상처인데 이거를 조기에 극복 못하면 점점 더 그런 이제 한국형 극우죠. 이게 뭐 유럽이나 미국의 극우하고 달라요. 유럽이나 미국의 극우는 노선이 있어요. 이게 노선이 없어. 그냥 윤어게인이 노선이고 거리에 나가가지고 저런 식의 극단적 깽판을 치는 이런 이상한 극우로 전락하게 돼 있어요. 그 선봉에 이를테면 뭐 장동혁, 김민수 이런 사람들이 전광훈 또 뭐 전한길 손잡고 서 있는 거예요. 그 내년 지방선거 얘기하면서도 얼마 전에 어떤 그 유튜브 방송 나가서 지방선거 우파연대 얘기하면서 거론했던 사람들이 황교안, 조원진, 뭐 전광훈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 확장이고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어쨌든 우리는 그런 그 일종의 제가 한국형 극우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정당을 추구한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선적으로 보면 분명히 분화가 있는 거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러나 이런 분화가 현실에서 정치적 분화로 나타날 가능성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른바 친한계나 그 안에 합리적 보수들이 힘이 없습니다. 게다가 당원 토양이 워낙에 심각하게 오염돼가지고 투표하는 당원의 70%는 김문수 이 장동영한테 표를 주는 거예요. 물론 당내 당원들의 그 당심이라는 게 고정돼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국면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친한계가 내부에서 힘겨운 저항이나 견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당 운영 기조를 바꿀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 보여요. 그러면 지방선거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거죠. 안 그래도 뭐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두고도 뭐 이제 뭐 광역단체장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뭐 이제 이런 식의 다양한 옵션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공천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어느 쪽이든 뭐 광역단체장보다 의원 쪽이 조금 높다는 얘기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거를 두고 당에서는 또 요즘 약간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공천을 안 줄 것 같다는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제가 당 지도부가 아니니까 그럼 뭐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도 없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한동훈 대표가 어디 출마한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그 지방 단체장은 광역단체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국회에 들어와야 본인에게 앞으로 정치적으로 좀 활로가 열리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말은 맞죠. 그 말은 맞는 지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그 재보궐선거가 어느 지역에서 열릴지도 아직 불투명하잖아요. 뭐 계양은 확정이 됐고 좀 더 열려 있을 수 있죠 앞으로. 네, 그다음에 저쪽에 평택 있고 아산 있고 아산인가 어디 같은 충청도 어느 지역에 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후보로 나서느냐. 예를 들면 서울시장 후보에 누가 나설 것이냐. 그리고 부산시장 후보로 누가 나갈 것이냐. 예를 들면 뭐 김민석 총리가 나가게 된다. 그러면 영등포에 한석이 비는 거고. 뭐 나경원 의원이 나가겠다 그러면 동작이 또 그게 비는 거고. 그다음에 부산에서 뭐 전재수 시장이 나가겠다면 부산에서 한석이 비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가 빌 수도 있잖아요. 다른 지역의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보궐선거, 재보궐선거가 몇 석이 그 자리가 날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벌써부터 그런 얘기하는 것 그건 별로 이렇게 그 가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별 실익은 없어요. 근데 큰 흐름 예를 들어서 이 당이 어차피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나는 한동훈은 싹 빼놓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모여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당원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여론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지금 그 도대체 뭐 하는 얘기야라고 제가 보기엔 그거는 지금 뭐 그리고 공천이라는 게 무슨 자기 주머니에 있는 떡을 줘서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자기 돈 주는 겁니까? 공당에서의 공천권이라는 것은 공적인 자리예요. 공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당대표가 왕도 아닌데 대통령도 왕이 아닌데 무슨 당대표가 됐다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이쁜 놈 떡 하나 줄게 그래갖고 이렇게 줄줄줄 나눠주는 그런 형태라면 그게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잘 안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자기들에게 예를 들면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공천을 밀어붙이는 것, 이거는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이 어떻게 공천을 하나를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건 아마 안 될 겁니다. 네, 우리 또 소피님이 또 왜 국힘은 한동훈 전 대표랑 싸워? 참 바보들이다. 미운 건 미운 거고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품어야지. 뭐 이제 이런 미울 건 또 뭐 있어요? 뭘 잘못했다고 미워? 아이 참 바른 소리 했다는 죄밖에 더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이게 뭐 저도 여담입니다만 예전에 이제 황교안 전 대표 때 총선을 치르면서 이제 같이 보좌했던 이제 실무진들이 참 애로사항을 토로한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아스팔트 보수들, 아스팔트 쫙 이제 동원된 청중들이 있고 그 트럭 연단 위에 올라가서 박수 세례를 받으면서 막 그렇게 연설을 하면 그게 진짜 되게 소위 우리 말하는 뭐 뽕 맞는 기분이라고 하죠. 그게 엄청 되게 짜릿하다고 하더라고요. 당사자가 되면. 그래가지고 되게 그게 그렇게 하면 전략적으로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이제 그 맛을 못 잊어서 계속 하려고 해서 그거를 막 어떻게든 안 세우려고 끌어내리려고 막 참모들이 엄청 노력을 했다고 막 나중에 후일담을 얘기를 해줬었는데 지금 뭐 이제 국민의힘이 장애투쟁하는 것도 이제 그런 강성당원층의 환호 이런 거를 받으면서 장동혁 대표가 뭐 이제 기를 느낄 수는 있겠지나 뭐 이제 그게 당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이제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는 게 대부분 중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특히 이제 이번에는 뭐 이제 박정희 머플러를 하고 대구 구미만 4번을 찾으면서 TK를 집중 공략하는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약간 그런 맥락과 맞닿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아니 TK는 공략 안 해도 돼요. TK가 갑자기 민주당 그 지지 지역으로 변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없죠. 그러면 이제 다른데 오히려 국민의힘이 좀 취약한데 지역을 찾더라도. 네. 그렇게 찾아야 되고 무엇보다 이제 당의 확장을 기하기 위해서 방향 선회를 해야 되는데 계속 간데 또 가고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저렇게 결집하는 건 결국 그 내년 지방선거의 큰 틀에 있어의 승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구나. 결국 자기 정치를 잘 축적하고 그걸 지키고 그걸 키우는 데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밖에 안 보이고 저는 한동훈 대표 어렵다고 봅니다. 내년 재보궐선거 공천 받는 거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렇죠. 공천이라는 게 당대표가 주고 싶은 사람 골라서 줄 수는 없어요. 근데 누굴 안 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렇죠. 안 줄 수는 있죠. 네. 그 수단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아니 당장에 그 당 게시판 카드 들고 있잖아요. 윤리위원장도 교체한다면서요. 저거를 꺼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징계 절차 논의 중이다. 뭐 이런 핑계를 댈 수도 있고 설사 그거 가지고 뭐 당원권 정지 이런 거 안 내리더라도 여러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대하는 전반적인 기류나 태도로 보면 어떤 경우에도 맞겠다. 지금 저는 이 그 당심 민심 비율 7대3으로 바꾸는 것도 그 안전장치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뭐 어쨌든 우여곡절을 거쳐서 경선을 하게 될 경우에 뭐 봉쇄 장치를 둬야 되니까 일단 바꿔두자 이런 의미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이제 그럴 경우에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이제 남아 있는데 그렇다고 뭐 당을 뛰쳐나가는 건 별로 그렇게 전례들이 이렇게 좋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나가봐야 지금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저 장동혁 대표 오래 가겠냐 뭐 이런 판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변수들이 있는데 공천 받는 건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게 고민되는 대목이면 저렇게 대놓고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대놓고 무슨 뭐 그 당 대표는 직접 얘기 안 하지만 옆에 있는 최고위원 또 인증 패널이라고 불리는 무슨 대변인들 공공연히 적개심을 표하잖아요. 맞습니다. 저거는 그냥 배제하겠다라는 얘기고 아니 그 론스타 그 이 항소심 승소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한동훈 전 대표가 상당한 역할을 했어요. 그 판단을 내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겁니다. 모두가 비관적이었는데 근데 그 성과를 얘기하면서 혹은 그 성과를 민주당이 가져가려는 것에서 비판하면서 한동훈 이름 석자를 얘기를 안 하잖아요. 민주당도 안 해, 국민의힘도 안 해. 이게 너무 웃긴 거지 않습니까? 이게 무서운가 봐. 그러니까 이건 거의 왕따예요. 아니 어쩌다 이렇게 왕따가 되셨어요? 왕따라기보다는 겁나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면 제 그 이름이 언급되면 사람들이 절로 몰려가요. 가뜩이나 힘 버거운데 그러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왕따라는 거는 글쎄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이거 뭐 표현이 또 잘못되면 또 이거 갖고서 뭐라 그럴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그 늑대들 같이 있는 데서 호랑이는 저 왕따일 수 있죠. 가까이 안 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두려우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왕따면 왕따일 수도 있겠죠. 늑대와 호랑이
근데 이거 뭐 괜히 말을 이거 또 좋은 비유네요. 내가 늑대야? 네가 호랑이야? 잘났어? 뭐 이렇게 공격을 할 것 같아서 그냥 잊어주십시오 이거. 알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사실 이제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대장동 항소포기 국면이나 아니면 론스타 국면이나 이런 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뭐 이제 이런 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전체적으로 당 전체적으로 보면 호재인 것인데 당에서 이렇게 못 해주는 거를 뭐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이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사실은 각 정당 내부도 그렇고 또 당과 당 관계도 그렇고 이제 공존의 철학이나 미덕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배제하고 없애고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거는 여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국민의힘 지지자만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민주당 지지자만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 공존한다는 건 뭐냐면 상대의 역할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관용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그렇죠. 저라면 한동훈 전 대표의 그 확장성을 인정해 줄 것 같아요. 제가 장동혁 대표라면은 당신은 그 역할을 맡아라. 네. 나는 또 지지층 결집시키고 이런 역할을 맡겠다. 네. 그게 이제 시너지를 발휘해서 정치적 성과로 나타나면 그 성과를 가장 많이 누릴 사람은 누구냐? 지금 당 대표예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저는 정치를 작게 하는지, 왜 그런 대국적으로 정치를 안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저렇게 안으로 쪼그러 들어가지고 마치 뭐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경쟁자가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은 다 쳐내는 방식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 결국에 본인이 먼저 아웃돼요. 아니 그게 뭐 수많은 전례들이 있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수많은 전례들이 있었는데 왜 거기서 반면교사를 하나도 못 얻고 저런 정치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고 결국 저거는 민주당 좋은 일 시켜주는 겁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건데 네. 지금 7대3 룰을 변경한다고 하니까 내심 거기에 대해서 가장 박수치고 환호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이에요. 잘하면 우리가 서울시 이기겠다. 그러니까요. 저렇게 엉망진창 돼가지고 나경원이 후보되면 우리가 이기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오세훈이 안 나오면 가능성을 좀 더 높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동훈계니까 그런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이렇게 지켜보면서는 회사에 어떤 신입사원이 들어왔어. 근데 무지하게 유능해. 일을 굉장히 잘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쟤를 빨리 제거해야 된다. 쟤가 있으면 우리가 무능하고 우리가 일 제대로 안 한다는 거 회사에서 알아서 다 쟤만 승진할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을 견제하고 계속 음해하고 뒷다리 잡고 우리가 기업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종종 나오잖아요. 네. 그런 똑같은 일들이 지금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경우에 대개 기업 드라마에서는 오너가 나중에 그렇죠. 야 이게 뭐야? 그렇죠. 얘가 진짜 일 잘하는 애고 얘네들은 네. 완전히 엉터리네. 이렇게 되는 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근데 결국은 거기서 오너라는 게 정당에는 없잖아요. 네. 정당에는 없기 때문에 결국 당원들이고 국민들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당원들도 그렇고 그 일부 어떤 분들도 이 사람들이 퍼뜨리는 어떤 그런 헛소문 그리고 얘가 나쁜 사람이야 라는 식의 어떤 그런 비난 이런 것들이 진짜 그런가? 라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시다시피 지금 이 정권 들어와서 이재명 정부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이 제일 열심히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제 나왔을 때도 이상경 씨를 대장동 라인이다라는 그 단어를 확 박아버림으로 해서 결국 이 사람 사퇴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항소심, 대장동 항소심과 관련해서도 이거 검찰이 자살했습니다라고 네. 12월 3일 날 그때 메시지를 냈듯이 강력한 메시지를 내므로 해서 판을 확 뒤집어 버렸고, 네. 론스타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멀리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식으로 이렇게 잘하는 사람을 계속 밀어내고, 그리고 지금 토론도 보세요. 아니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했던 정성호 전 법무장관, 추미애 장관, 박봉계 장관, 조국 대표 다 하시죠. 토론하시죠. 다 피하고 도망가잖아요. 뭐 그것만 봐도 누가 가장 강타자인가가 여실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가장 강력한 선수를 한일전 벌어지고 있는데 제일 잘 뛰는 손흥민 빼놓는 거야. 야, 너 좀 빠져. 그리고 다른 사람 선수들로 계속 내보내갖고, 그래서 우리가 진다는 게 뻔히 알려져 있는데도 감독이 나 손흥민 마음에 안 들어. 나보다 제가 인기가 더 높아. 나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이런 식의 태도가 과연 조금만 시간 지나면 국민들이 야 감독 너 지금 뭐 하고 앉아 있는 거냐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좀 덕을 쌓으시지 그랬어요. 미움을 봐도 덕을 못 쌓아가지고. 아니 미움을 받는 게 우리 탓이요. 아니 비상계엄 잘못했다고 얘기한 게 본인들 탓도 있는 거예요. 100%남 탓만 어디 있어? 아 그건 맞는데 뭐 스킨십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뭐 얘기들은 많이 있잖아요.